자, 이제 정경민 차장과 또 시장 개장을 또 준비하러 네.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정해오신 순서를 보기 전에 잠깐 아니, 여쭤보고. 밀어버려도 됩니다. 네. 아니야. 네. 또 뭐 사람이 이렇게 왜 그래요? 네. 자, 어제 미디어 컨텐츠 드라마 제작 쪽, 네.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라고도 총괄해야 되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뭐 딱히 이유라면 이제 뭐 넷플릭스의 어제 이제 뉴욕 증시의 상승, 네. OTT 업체라고 하는 대표성이 영향을 줬겠지만 이게 오늘도 영향을 계속 이어갈지 그 부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좀 뭐 이제 이 뭐 드라마 제작사뿐만 아니라 뭐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 같은 그런 종목 제작 그 3D 그 컴퓨터 그래픽 하는 CG. 회사들도 예. 지금 뭐 차트 한번 보시면 뭐 그냥 폭포수가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그 조용하게 상승세를 올랐네요.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추세가 어마어마한 뭐 그런 좀 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쨌든 뭔가 위에 큰 이슈가 하나 이렇게 잡아주고 거기서 이제 확장이 나오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역시 넷플릭스가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이영명 뭐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였고 그저께 엄청난 강세를 좀 보였었죠. 어저께 뭐 10몇 %씩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 방영되고 있는 넷플릭스도 이제 오리지널 그 독점이 있죠. 네. 넷플릭스 독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그 뭐 드라마 이런 좀 시리즈물이 좀 계속해서 좀 히트를 치면서 이 정말 그러니까 외국은 보통 시즌부로 가더라도 한 16부를 한 시즌으로 가잖아요. 네. 그거 한 부 만들 돈으로 우리는 한 시즌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고 어제 네이버가 또 이 웹툰 네. 웹툰인가요? 캐나다 업체 네네 인수 하나 맞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이슈는 어쨌든 이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그 시청자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뭐 디즈니도 좀 침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OTT 시장의 확장이 확인이 된 상황에서 한국 그 이제 드라마가 지금 계속해서 좀 히트를 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좀 올랐던 부분이 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의 이슈로 본다면 지금 이제 드라마와 웹툰과 공통되는 그런 이슈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뭐 농산물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지적 재산권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게 돼 있죠. 말 그대로 지적 재산권도 지적인 어떤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돈으로 측정이 될 경우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타고 어느 정도의 가격 가치 이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웹툰 관련된 그런 회사들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뭐 DNC 미디어나 또 이제 카카오와 또 관련된 이제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웹툰 업체들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드라마 네. 제작도 지금 뭐 중국 쪽에서 그냥 조금 불편해 보일 정도로 PPL이나 자금을 대면서 이 제작비를 대고 그 제작된 드라마가 통째로 중국으로 가서 이제 중국의 판권이 팔리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안 봅니다만 제 와이프가 보는 모 드라마는 이 PPL 뭐 이렇게 라면 먹고 편의점 가고 이런데 뭐 다 중국말로 도배가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아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한국의 말하자면 드라마도 패밀리스트인 거죠. 파운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제작을 워낙 잘해주는 이제 그런 가성비 좋게 해주다 보니까 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IP,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이제 가치 상승 그리고 확장적인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OTT 업체에서 이런 성공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이 투자 네. 이런 것들이 맞닿아지면서 맞물려서. 이 드라마 업체들의 상승이 저는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물론 어느 정도의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상당 기간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미래의 것들을 빨리빨리 당겨오기 네. 때문에 항상 선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뭐 전장이라는 개념, 뭐 차량 안에 인포테인먼트 그렇죠. 이것이 이제 또 많은 그 컨텐츠들이 맞습니다. 제공이 돼야 되니까 그래요. 그거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이제 차트만 한번 이게 참고를 해보셔도, 그러니까 물론 그 아랫단에 있는 작은 드라마 제작사들 뭐 키스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만 보시더라도 이 흐름이 엄청 이제 이 추세가 엄청나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이렇게 한 번에 꺾일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것도 저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아랫단에 보시더라도 뭐 초록뱀이나 또 뭐예요? 하여튼 그런 엔터사들, 뉴나 뭐 이런 쪽에 네. 갑자기 키스트나 뭐 이런 네. 쪽에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제가 갑작스럽게 여쭤봐가지고 네. 준비된 게 아니라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쪽인데 너무 바이오는 지금 조용한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들어온 내용들은 몇 가지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가 있는 모양인데 뭐 방송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바이오는 뭐 이따가 코스닥 뭐 이걸 밀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요. 코스닥에 지금 가장 크게 두들겨 맞았던 거는 바이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대 매매, 그러니까 1월 달에 늘 바이오가 좋았으니까 네. 바이오가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개인들 또 기관들 12월에 많이 담았죠. 근데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면서 줄줄줄 좀 내려가는 이제 상황에서 기관의 환매 나오고 개인들의 반대 매매 나오고 그러니까 연결 지어서 가죠. 그럼 이렇게 준비하면 예. 첫 번째 나왔네요. 네. 굉장히 잘 될 것 같던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을 잃은 상황에서 곧 있으면 공매도도 나온다. 뭐 이런 또 시장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이슈가 나오니 바이오가 가장 큰 그런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매드팩토 같은 종목이 뭐 네. 한 1, 2만 원 선부터 지금 8만 원 선까지 그냥 하루도 반등을 못하고 계속 빠져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좀 이슈들도 물론 모르는 이슈가 좀 섞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 1의 요인은 저는 이제 수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바이오 종목들은 만약에 가장 큰 이슈, 그러니까 기관의 환매가 조금 수그러드는 상황이라면 일단 개인들도 매도는 거의 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마찰적인 국면을 줄일 수 있겠고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입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연장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2월에 전개될 경우에는 저는 뒤늦은 바이오의 반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에 있는 정말 대표성 있는 바이오들 특히 라이센스 아웃을 한 번 이상 진행했었던 그런 레퍼런스가 확실한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회복을 넘어서 상승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아까도 제가 제목을 의미심장하게 썼잖아요. 꼭 털리고 나면 꼭 반등이 이렇게 좀 세게 나오는 게 거의 이제 법칙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좀 레버리지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마찰적인 수급 구조가 조금 끝나가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코스닥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코스피는 최근에 이렇게 파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옵션 매도가 엄청 큰 손실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속도감으로 이제 이 배리어를 다 뚫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옵션 매도하셨던 분들이 좀 손실이 컸는데 최근에 보시면 옵션의 매도가 다시금 좀 두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950하고 3,200 정도의 그런 옵션의 그 배리어를 조금씩 쳐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역시 이제 속도감보다는 시장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3,100을 중심으로 위아래 한 100포인트 정도는 조금은 횡보할 것이다라고 코스피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런 좀 빠른 매매를 원하는 또 수급은 코스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반등하고 신고가 내고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을 확 쫓아가기보다는 저는 이제 한 21선 정도는 가격 조정을 받고 가고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반도체의 정말 대표적인 종목들 좀 괜찮을 것 같고 낙폭이 좀 컸던 바이오들은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정말 다들 아실 만한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들 21선 조정 거친 이런 종목들 괜찮아 보이고요. 종목으로는 이제 솔브레인 같은 종목,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그리고 SNS텍 이런 네. 종목 정말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들 조정받은 종목들 좀 접근해 보셔도 저는 이 코스닥의 반등 랠리에 좀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중에 조금 압축해서 저는 SNS텍 좀 눈길 가네요. SNS텍. 네. 이렇게 낙이 컸기 때문에. 요 조정 폭이 조금 있었네. 네네. 요즘 그 컸죠. 개별주 중에 조정이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 조정이 있던 것들은 모 펀드에 그 개별주 좀 비우는 것 작업들 그런 게 많죠. 지금 많아요. 사실상. 네. 네, 많습니다. 그 어제 우리 세방도 세방.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본질이 변한 건 없어요. 결국에는 수급이 조금 자리 잡으면 다시 재평가를 받겠다 싶어서 아쉬워서 네.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종목명을 긴 걸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알겠습니다. 네. 자, 신민영 아나운서 가서 또 리스트 상위 관심 기업들 알아보고 레포트 또 특이한 거 나온 거 있는지 들어봅니다. 네, 다시 받았습니다. 정유민 차장님, 저희 집사람은 주식 일도 모르지만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LG전자가 16만 원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왜 8만 원이야? 이렇게 하던데. 아, 예.
그래서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길래 밥이나 달라 그랬지만. 예. 아니,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나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 가격을 놓고도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100만 원 넘는 것들도 있죠. 있죠. 예, 뭐 LG생활건강이나 한 주에, 예. LG화학이나 뭐 이런 종목도 있는데 시가총액을 보셔야죠. 시가총액을 가지고 이제 순서를 좀 따지는 게 가장 기본이고 네. 거기에 하나 더 나간다면 보통주에 우선주까지 더해서 또 시가총액을 좀 보시는 게 이제 진정한 기업 크기의 가치의 순서로 이제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 줬죠. 그랬더니 시가총액이 또 뭐야라고 묻길래. 네. 그러니까 엔드리스 질문이죠. 끝없는 질문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삼성전자 왜 안 봐? 삼성전자를 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뭐 오늘 맥을 보면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로. 네. 그래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네. 뭐 미국은 글쎄요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정부가 출범하고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뭔가 이렇게 개업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네. 하여튼 그 정책의 어떤 그렇죠. 강한 추진 큰 정책의 그렇죠. 틀 안에 이런 재료들이 우리 대형주들은 지금 막 순환 돌아가면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재료는 미국에도 이제 이것도 너무 달고 다른 얘기라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정책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도 오늘 이제 취임식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좀 상징적으로 이제 탄소에 대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행정명령 이런 좀 관련돼서 좀 뭐 내용을 좀 해봤는데 파리 이건 기부 협약을 즉각 복귀하고 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너무 많이 이제 알고 계신 부분이고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뭐 그린 에너지 관련돼서 그게 확장을 시키는 것도 다들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의외로 행정명령은 100일간 마스크 착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 바로 밑에 파리 기후 협약 그리고 뭐 이슬람 또 이런 이민 쪽에 그런 좀 제재 완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허니문 기간에는 이런 이 호재가 그러니까 정책적인 호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하방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순환매 한 가운데서 좀 쉬었다 싶으면 또 올라가고 쉬었다 싶으면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린 에너지, 탄소 배출권 요 관련된 종목은 좀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정도까지 호흡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에 대한 행정 명령에 대한 이제 이런 호재는 정책에 대한 거는 이제 오늘도 하루 종일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네. 이렇게 배제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은 하는데 별로 이렇게 언급하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 전까지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 얘기했죠. 그냥 상당히 크게 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이 나왔는데 의외로 좀 조용했습니다. 우리 네. 시장에서는. 네. 뭐 여기에 대한 뭐 예상, 기대감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주요한 정책은 최소한 하방은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의 핵심적인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나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주요 건설사, 뭐 건자재 이런 좀 교집합을 좀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건설주들이 나쁘지 않았죠. 뭐 GS건설부터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 정말 좀 크게 올라갔고 네. 중소형 건설사들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저는 약간의 이제 정책적인 교집합이 있는 걸 현대 엘리베이터가 사실 돈도 상당히 잘 벌고 네. 국내에서 상당히 좀 독보적인 그런 엘리베이터 기술과 또 이런 수주 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라는 거에 그렇죠. 묶여가지고. 대북이라는 이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북이라는 딱지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에 대한 이제 어제 어떤 그 멘트들이 좀 그렇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약간 전문가- 인도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 오바마 행정부 때 좀 전문가 같은 그런 요원들도 지금 계속해서 임명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네. 대북에 연계된 건설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이제 그런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건설사 그리고 건자재 이런 쪽도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이 관련돼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종목 좀 유심히 보셔도 설 전까지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온다면 뭐 그렇죠. 여기서 너무 확장해서 뭐 페인트, 철근, 뭐 시멘트 이렇게까지 갈 거 없이 그냥 좀 핵심적인 종목으로 또 교집합도 있는 종목으로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종목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시장에서의 기회는 소녀처럼 다가와서 바람처럼 훅 사라지기 때문에 네. 소녀처럼 당근이 다가올 때 바이오도 아까 그랬잖아요. 네, 바이오나
그런가요? 아닌가요? 소녀가 다가온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잘 아,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그래요? 네. 자, 하여튼 개장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1분 남았는데 뭐 추가로 기업을 네. 우리 이건 개장하고 들어봐야 되겠네요. 훈훈하네요.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네, 그렇죠. 20포인트 이상 그리고 코스닥도 네. 코스피 코스닥 다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도 좀 어제에 이어서 좀 대형주는 현대차, 뭐 기아차, LG전자 이쪽은 호가가 좀 어떻습니까? 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기아차만 조금 하락하는 상황인데요. 기아차는 어제 시간에 걸려서 좀 밀렸죠. 네, 그러니까 네. 주가가 너무 재료를 당겨와서 녹여버렸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고. 오늘도 기대됩니다. 예. 네, 자, 그럼 개장 후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